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별로 해서 이제 지원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도 봤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의 성적은 어떤 거지, 어떤 느낌으로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의대학대예요. 자, 먼저 군별 인원을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은요, 일부 대학들을 위해 상위 좀 인기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어떤 게 딱 눈에 보이냐면은 군이동이 일단 눈에 보여요. 뭐예요? 다군의 인하대 16명이요. 올해는 가군의 40명으로 인원수가 증가했어요. 그쵸? 그리고 최상위의 대학을 보면은 이른바 메이저 의대라고 불리는 성대가 작년까지는 가군에서 10명을 뽑았는데요. 올해는 몇 명을 뽑았어요? 50명을 뽑아요. 40명이나 늘어났어요. 이것들이 분명히 최상위에서는 요동칠 수 있는, 즉 지원 경향에 요동칠 수 있는 요소는 거죠. 아주대 역시 어때요? 작년에는 10명 뽑았는데요. 올해는 15명 뽑았어요. 그러면 이 의대 정원이 일어날 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의대가 정원이 늘지 않았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 성대, 인하대, 아주대, 그리고 그 밑에 가천대 이런 대학들이 의대 정원이 늘어났고 그것들이 톡톡하게 입시에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곳. 거기에 따라 또 뭐도 있어요? 지역 인재 역시 가군에서도 제법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군의 입결 또한 많이 요동을 치겠죠. 왜냐하면 다군의 인하대가 사실상 다군의 최강자였는데 이것이 가군으로 옮겨가면서 아마 인서울을 가기 힘든 한양대 의대를 가기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으로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서울이 어려운 한양대 의대 정도 되는 학생들은 딱히 나군으로 갈 때 어디를 써야 될지 고민이 있다가 다군은 워낙 가나군에서 떨어진 그 학생들 중에 약간 패자부활전 느낌으로 인하대를 썼다면 이번에는 패자부활점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되기 때문에 인하대 가군의 인하대 의대가 꽤 학생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대 역시 좋은 선택지로 올 수 있는 거고 울산대는 10명이면 똑같았기 때문에 울산대로 학생들이 최상위권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고대 정도를 조금 더 안정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고대의 교과 전형 혹은 일반 전형으로 이른바 연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점수가 안 되는 학생들이 고대 쪽으로 낮출 가능성도 제법 있다. 그리고 카톨릭대 되는 학생들, 카톨릭대나 연세대가 되는 학생들이 점수가 되지만은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은 성대라는 곳으로 이른바 도피처 같이 왜 인원수가 많으니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일반 전형이 20명, 지군 전형이 10명인데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점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과투를 했고 서울대의 점수 구조상 순수 표준 점수만을 활용을 하게 되고 투를 하게 되면은 조정 점수가 플러스 3, 하나는 플러스 3점, 두 개는 플러스 5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투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를 했느냐, 두 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표준 점수이지만 서울대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대 지원하려면요. 탐구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물리랑 화학이 어땠어요? 표준 점수가 조금은 낮았어요. 탐구에 대한 표준 점수는 낮았고요. 그리고 국어하고 수학은 변별이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수학은 거의 다 맞아야겠죠. 자, 수학 하나 틀린 학생이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어와 탐구가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되어야지만 서울대 아니 수학을 하나 틀린 것들을 환산점 상에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국어에서는 만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탐구에서 만회해야만 한다.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국어 비중이 떨어지고 탐구 비중이 많은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번은 뭐냐면 만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점을 받으면은 당연히 서울대 의대를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점수 구조상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만점에 원론의 만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아야 418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점 구간은 416, 416, 15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 학생들은 이미 툴을 하나 혹은 두 개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 417점 이상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조정 점수까지 끼얹어요. 그러면은 418이라 하더라도 이 학생은 원원인데 그러면 415의 원투한 학생에 대해서 어떻다 서로 점수가 만나거나 역전당할 수 있는 거고 415점인데 과투를 두 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18점은 그 학생보다 환산 점수로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가군에서는 연대 의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연대는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혹시라도 이 면접에서 내가 잘 못 본다면 어떻다? 연대 의대도 불안하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만점이고 그리고 탐구에서는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변표를 쓰니까 100분위만 놓고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수능 점수로는 안정권에 해당하는 점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아래 학생들, 그보다 조금 아래 학생들보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경우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사탐이 넘어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사탐은 표준 점수가 높잖아요. 그쵸? 77, 78을 갖고 있는데, 근데 77, 78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변표를 쓸 때는 100분이 100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과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변표가 100분위가 99, 100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회탐구를 하면은 지원을 못하게 막거나 열어놨다 하더라도 과탐에 해당하는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변표를 쓰는 대학에서는 어떻다? 사탐이 넘어올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다. 근데 만약에 순수 표준 점수를 쓰는 공간이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사탐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설령 표준 점수에서 가산점이나 뭐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높은 사탐 점수를 갖고 있다면은 어, 경우에 따라서는 미적분 플러스 사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대를 순수 표준 점수 반영하는 비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학은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계열 전망하면 이렇습니다. 서울대의는 결과적으로 과투가 필수예요. 원론을 선택했다면은 만점도 어렵습니다. 예,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게 맞아요. 자, 성적 높은 학생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환산점을 잘 분석을 해야겠죠. 자, 동점자가 많다는 얘기다. 이 얘기는 최상위권도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연세대 의대는 누가 지원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세대는 어때요? 뭐가 있어요?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크게 두 문항이 있는데 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보다 정시에서는 좀 더 수시보다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시는 어차피 정시가 있기 때문에 면접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기꺼이 도전을 합니다.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한번 해볼래요. 라고 도전을 하거든요. 하지만 정시에서는 이 연대 의대가 떨어지게 되면은 나군 혹은 다군에 갈 수 있는 의대들이 학생들하고 봤을 때 조금 선호도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가군에서 한번 합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대의대를 지원하기에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연대의대는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도전적인 학생들, 표준 점수가 일반적으로 제시대 참고점을 비교해 봤을 때 표준 점수가 한 1, 2점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목적이 들면은 연대 의대를 지원을 하는 경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점수에 대한 안내라기보다는 심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대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 인재가 는 것이 대구 지역에 일단 있는 것이 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어쨌든 상위권 안에서는 그 지역 안에서 어느 정도 지역 인재의
가 충분히 소화가 된다. 그래서 지역 인재가 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결에 큰 영향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지 않을 것 같다. 숨어있는 각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의대에 지역 인재를 쓰게 돼서 입결을 방어하지 않을까가 제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화학 선택자들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화학은 내가 잘했는데 분명히 잘해서 내가 화학을 다 맞았음에도 100분위가 97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은 다른 과목 선택자 100분이 98, 99, 100 애들보다는 점수가 조금은 떨어진 상태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 선택자들은 화학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서영고입니다. 자, 고대가 처음으로 다군에 36명을 편성했어요. 연고대가 작년보다 아주 약간 늘었고요. 그리고 서울대도 조금 줄긴 했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 서영고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수학 표준 점수 134 이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학 표준 점수 134라고 하는 거는 미적분 기준으로 해서 원점수가 92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131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자연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13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확통 100과 확통 96까지는 그래도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 물화지점 모집 단위에는 입결이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 물리 선택자, 화학 선택자들의 표준 점수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한다고 할 때 생명과학 높은 표준 점수를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 점수인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당연히 물화 모집 단위보다는 학생들보다 표준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들만 갈 수 있는 물화 지점 모집 단위는 입결이 표준 점수 기준 한 1점에서 2점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울대 특징은 뭐예요? 서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서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서울대 커트라인은 즉 서울대 끝선 붙게 되는 끝선은 서류 평가에서 결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류까지는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그 서류는 어디에서 영향을 크게 발휘하냐면요. 지균에서 영향을 크게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균에서는 서류의 영향력이 커서 그 아래쪽 거의 그 최종 합격의 끝선 한 90에서 100% 사이, 80에서 100% 사이는 서류로 뒤집히고 서류로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또 앞서 뭘 말씀드렸냐면은 확통 선택자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인문으로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환산점이 섞이고 나면은 무엇이 또 합부를 가릴 수 있냐 인문 같은 경우에는 제2 외국어가 합부를 가릴 수가 있다. 즉 7등급 이하 제2외국어 7등급 이하인 학생들에게는 인문 모집 단위에서 일정 부분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2외국어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제2외국어 성적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수학 점수 하나만 믿고 인문으로 교차할 때는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대 교과 전형이에요. 작년보다 고대 교과 전형은 좀 더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점수가 비슷하고 하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좀 더 낮춰가려고 그래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좀 더 낮은 곳으로 임하려고 할 때 그렇다고 너무 낮은 곳으로 임하기 힘드니까 어디까지 내추냐면 그때 가장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제일 편안하고 확률 높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고대 교과 전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대 교과 전형은 작년보다 좀 더 몰릴 수 있어서 고대 교과 전형 쓸 때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작년은 영어가 어려웠어요. 작년은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연대에 지원할 수 있는 표준 점수 라인에서 영어 1등급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따라서 연대에서 영어 2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대를 지원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때요?
연대 영어 2등급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그 안에서 좀 인원들이 차곡차곡 채워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연대하고 고대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요. 이건 서울 학생 기준인데 아마 서울 학생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대구 지역 학생들에게도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대는 입학하면 송도로 갑니다. 기숙사 생활하죠. 1년은. 근데 고대는요. 서울에서 다녀요. 그러니까 반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연대보단 고대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연대보단 고대를 선호한다. 그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입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즉 연대가 조금 더 점수가 고대가 좀 더 점수가 좀 높지만 하나 붙여놓고 간다라고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대 쪽이 고대보다는 조금 더 빌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서울대 문화지정 모집단입니다. 물리학은 67점이고 화학 65점, 생명 70, 지원 70이에요. 그러면은 과투는 70에서 73점까지 최고 표점인데 가장 낮은 화학이랑 가장 높은 지원을 보면은 무려 7점 차이가 나요. 자, 그러니까 상위권에서는 또 물원 또는 화학을 택한 학생들이 많아서 물화 모집 단위는 표준 점수 2, 3점 정도가 입결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공과대학에 이렇게 해당하는 대학이 어디냐면 기계, 전기정보, 에너지자원, 항공우주학과인데 이런 학과들은 다른 공과대학보다 지원 가능 순위가 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공대만 말씀드렸는데 농대, 서울대 동대라고 불리는 것도 조금 더 뒤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생지 선택자들이 생지로만 가고 물화 선택자들은 전반적으로 생지 선택자들도 갈 수 있는 과에 상대적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물화 지정 모집 단위로 그 다음에 생지를 선택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걸로 양분화돼서 서울대 지원 경향이 이렇게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대입니다. 연대가 이제 발표를 발표했어요. 연대 발표는요, 사과탄 통합으로 해서 딱 하나만 발표했어요. 근데 연대는 3%의 가산점을 줘요.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인문계를 지원할 때 3%의 가산점, 그리고 자연계는 3%의 가산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최상위권에는 인문보다는 자연계가 많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로 교차할 수 있는 그 자원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교차 지원할 수 있는 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으로 쓸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볼게요. 자, 제 오른쪽 표가 공식이고요. 그 두 번째 변표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 연대에서 발표한 변표입니다. 100분위 97은 변표가 67.36으로 발표되어 있어요. 공식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연대는 변표에 큰 힘을 주지 않은 편입니다. 변표라고 해당하는 부분과 공식이라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서로 비교하면 어때요? 점수 차이가 거의 이 정도면 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0.01 정도 차이는 뭐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고작 차이가 있다면은 99에 해당하는 변표를 조금 더 떨어뜨린 건데 100하고 그거 제약은 별로 없어요. 자, 97에 해당하는 변표가 67.36인데 이 학생이 가산점을 받으면 69.4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의 변표는 100분위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냐면 99랑 100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한 2 정도, 2점에서 3점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00분위 91점에 해당하는 변표가 64.18인데 이 학생이 가산점 3%를 받으면 66.1이 나와요. 그러면 이 66.1은 어디냐면 100분위 변표 95보다는 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위 한 4점 정도가 만회되는 거죠. 그럼 100분위 4점이 만회된다는 이야기는 표준 점수로 생각하게 되면은 한 2점에서 3점 정도가 만회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은 이게 국어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탐구에 해당하는 거 봤을 때 한두 문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를 만회할 수 있는 영역이다. 즉 인문계 학생들이 어느 정도 탐구에서 조금
사탐 학생들이 수학에서 열심히 확통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확통도 작년보다는 표준 점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연대 역시 교차 지원할 때 공간이 있습니다. 교차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교차 지원의 공간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교차의 공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대의 비선호학과보다는 선호학과 쪽에서 교차 지원의 공간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생들도 많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인문의 상위학과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 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갖고 있어서 추합이나 이런 부분의 영역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변표 특징을 보면은요. 변표에 큰 변화를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고 했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가산점으로 인해서 동점자들에 대한 구분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변별한 겁니다. 자, 즉 국어, 수학이 변별력이 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소수점 단위까지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학생들은 뭐 하냐면 갈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갈라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산점으로 역전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공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길지 않은 구간이긴 하지만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탐변표는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그대로 여전히 뭐 수학의 불리함이 있어서 인문 교차 공간은 열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이 좀 더 열려 있다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탐에 대한 분명히 좋은 그런 높은 성적을 가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수학이 점수가 받쳐주지 못하면 그 유리함도 발작 도루묵이다. 유리함을 내가 활용할 수 없다. 유리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수학을 결국적으로 잘 봐야 한다. 즉 인문이라 하더라도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성한입니다. 자, 서성한은요. 서강대가 다군의 모집인을 신설했어요. 간양대도 다군의 모집인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80이면 한대 60명의 모집인원을 신설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대예요. 성대는 물론 모집인원이 많이 가보시다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인원이 작년에 40명 됐다가 올해는 105명이 됐는데요. 올해 성대의 다군의 특징은 탐구가 한 과목입니다. 즉 탐구 두 과목 가운데 최상위권 역시 한 과목을 상대적으로 잘 못 본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군다나 성대는 탐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 과목을 잘 못하고 한 과목을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성대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성대의 다군으로 붙기 위해서는 탐구 반영되는 과목은 상당히 높은 점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거의 100분이 100이나 99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은 뭐 물원이나 화원을 해서 100분위가 떨어졌지만 나머지 한 과목을 다른 과목을 해서 그 과목의 100분위가 99 이상이 됐다면은 그 학생들이 국어랑 수학을 조합해서 성대 다군으로 돌을 가능성이 있다. 즉 성대 다군을 쓸 때는 3구가 100분이 한 98 아래부터는 특히 97 아래부터는 97부터는 조심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조금 더 서성안에 대한 지원 전략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 표준 점수는 131 이상 돼야 돼요. 수학 표준 점수는 131. 131이라고 하는 것은 88점이죠. 미적분 88점 1등급 컷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서성안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군에 고대 자료전공이 들어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서성안에도 역시 다군이 신설되긴 했지만 이 다군은 어디에 영향을 받게 돼요? 고대 다군의 영향을 받게 돼요.
아마도 고대 다군이 아마 그 위에 있는 학생들을 쭉 빨아먹을 겁니다. 빨아먹는다는 표현이 좀 너무 조속한가요? 쭉 끌고 갈 겁니다. 즉 다군에서 고대를 쓰려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의치학을 못 쓰는 학생들이 아마 죄다 고대 다군의 자유전공을 쓸 경우가 높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에 따라서 다군의 입결이 휙 올라갈 거고, 그 밑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 혹은 성대, 서강대, 한양대가 서로 간에 가위바위보 싸움을 하면서 진짜 이른바 옛날 만화 중에 드래곤볼에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있거든요. 아마 서성한 길이 서로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성대는 자유전공은 아니긴 하지만 간판 딱 학과 빼고, 왜냐면 자유전공이니까 학과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학과에 대한 영향력은 없죠. 그러면 이른바 대학 간판을 딱 걸고 우리 학교를 더 와라, 우리 학교가 더 좋지, 서로가 우리 학교가 더 좋지라고 하는 것들로 학생들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세 개 학교 중에서 간판만 놓고 봤을 때 내가 좀 더 선호하는 학교로 지원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세 번째는 성대 다구는 아까 탐구 한 과목 반영이라고 했죠. 탐구 한 과목 반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결이 상승해요. 왜냐하면은 상위권 학생들도 한 과목은 100분이 99, 100, 즉 뭐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47, 50을 받았지만 다른 한 과목은 막 42, 43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충분히 다른 대학 탐구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42, 44, 100분이 한 90 정도 혹은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불리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한 과목이 바로 성대 다군의 탐구 하나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마 벌떼같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대는요, 반영 방법을 작년하고 바꿨어요. 반영 방법이 A하고 B가 있어요. 국어를 더 많이 비중을 둬서 반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탐구의 반영 방법을 비율을 더 많이 줘서 반영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를 지원할 때는 내가 어디가 좀 더 유리한지 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어의 변별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별은 어디서 나타난다? 탐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즉 탐구를 조금 더 잘한 학생이 더 높은 환산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어보다는 탐구의 영향력이 더 셀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기준으로는 아직 성대 변표가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성대 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성대가 변표상에서 탐구의 영향력을 줄였다 그러면은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좀 더 환산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탐구에서 결판이 난다. 그쪽 변표가 성대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지원 마지막 선인 이른바 끝선을 봤을 때 연고대 끝선과 서성한 끝선은 차이가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고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면, 연고대가 지원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서성한도 함께 안 보일 거고, 뭐 중대나 경희대도 선호학과보다는 비선학과 위주로 보이게 되고, 선호학과를 놓고 보게 되면 거의 건대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오게 돼야지만 선호학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이게 된다. 그만큼 올해의 정시는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점수 1점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꽤 크고요. 그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어떤 효과, 이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봤어요. 작년 겁니다. 그러니까 성대인데 하나는, 성대는 이제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35가 있고요. 그리고 수학을 40으로 반영하는 게 있어요. 탐구는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수능 점수를 가지고 A하고 B를 비교했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를 더 많이 반영한 경우가 결과적으로 대학별 한산 점수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탐구가 좀 약하죠. 그쵸? 탐구 하나가 100분위가 78로 좀 약했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표준 점수가 그나마 유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024 정시 환산점 점수 보고 그다음에 조합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이 되니까 환산점에 따른 누적 백분위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중경외시입니다. 자, 다군의 역시 수입대가 또 자군 인원이지만은 인원을 신설했어요. 경희대는 가군하고 나군에 현재는 포진되어 있고요. 다군으로 가진 않았고 시립대가 아주 작은 인원 15명이 처음으로 다군으로 보내봤고요. 그리고 중대도 다군 인원이 작년보다 좀 늘었고요. 외대도 소폭이나마 증가했습니다. 가군도 좀 늘어났고요. 왜냐하면 시립대는 가군에 5명밖에 안 줄었는데 외대가 좀 늘었고 경희대가 좀 늘었습니다. 자, 수학 표준 점수는 127점 이상은 돼야 돼요. 127점은 원점수로 봤을 때는 84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4점보다 아래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지원할 때 과들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면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립대는요, 인문계 학생들에게 사탐을 가산점을 줘요. 그러면은 사탐 학생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점수대 구간 있죠. 이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표준점 380점대 학생들인데 이 구간부터 슬슬 뭐가 늘어나요? 사과탐 학생들이 늘어나요. 즉 사탐 하나를 응시한 학생들이 이제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연고대부터 이 구간까지 동점자가 많아요. 그래서 동선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잼이 일어나요. 잼. 트래픽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통체증이 발생해요. 어디선가 분명히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희대 국제를 주목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경희대 국제가 나군인데 이 경희대 국제가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차이에서 선호도 차이가 좀 나요. 특히 어디하고 차이가 나냐면 이 건대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자, 경희대 국제는 주로 자연이에요. 자, 건대는 자연계가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경희대 국제 자연계를 갈래 아니면은 건대 자연계를 갈래라고 할 때 이때 요즘의 분위기는요. 지역마다 약간 달라요. 서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걸 물어보죠. 그러면은요. 건대 간 학생들이 좀 더 있습니다. 건대를 조금 더 선호해요. 이유는 뭐냐면 가까워서예요. 서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건대는 교통이 좋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경희대 국제는요. 멀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 좀 꺼려져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대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건대를 가든 경희대 국제를 가든 집 떠나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경희대 국제면은 내가 경희대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경희대라는 타이틀은 건대보다는 조금 더 좋은 타이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희대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선이 학생들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어서 경희대의 어떤 경쟁률, 그 다음에 건대의 경쟁률을 함께 쳐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도공식이에요. 자, 건대 자전이 가군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동국대도 일부 인기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군에 배치했어요. 동대 경찰행정이 다군에 갔습니다. 그리고 홍대는 여전히 다군에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물론 수학이 여전히 중요해요. 그쵸? 수학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수학은 반영이 크죠. 근데 뭐도 봐야 되냐면요. 조합도 봐야 돼요. 건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국어 중심, 수학 중심을 해가지고요. 인문 경우는요. 이제 슬슬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못해도 비율상으로 뭐가 된다? 국어가 수학을 일정 부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건대 라인부터는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요. 자, 홍대는 순수 표준 점수 반영이에요.
순수 표준 점수 반영한다는 얘기는 변표가 중요하지 않다. 즉, 탐구에서는 백분위를 쓰지 않고 순수한 표준 점수를 쓴다. 그러면은 사탐 선택자들 중에서 사탐이 유리한 학생들, 그리고 백분위가 높은 표준 점수만 놓고 높아서 높은데 백분위에서는 오히려 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그 높은 표준 점수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홍대는 충분히 사탐을 잘 본 학생들, 표준적으로 높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학이에요. 자, 가군에는 건대 자전이 있고요. 경희대 인문이 있어요. 그럼 이들 가운데서 엄청난 학생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건대 자전은 건대 모든 과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경희대는요, 인문은 물론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인문에서 만약에 낮은 학과면은 과연 내가 낮은 학과, 경희대를 위해서 인문의 낮은 학과를 갈 건지 아니면은 건대 자전을 들어가서 다양한 학과를 선택을 하든지 이 선택자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가군에서는 건대 자전과 경희대 인문 사이에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경희대는 지금 건대에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국제는 국제대로, 그 다음에 가군은 가군대로. 그래서 건대가 굉장히 타겟팅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희대의 자원을 좀 갈 만한 자원들을 자전이라는 것으로 건대 갈 학생들을 건대로 이제 지원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대 입결은요. 작년 입결하고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홍대는 이른바 여우 전략이었어요. 호랑이가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위에 홍대보다 좀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요. 중대, 외대 정도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대가 그 골목 상권 들어오다 성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성대가 들어와도 인원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게 홍대까지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 타격은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 중대가 좀 받죠. 근데 올해부터는 자유전공이 신설되면서 저 위에 고대부터 시작해서 다군에 하나하나씩 오기 시작해요. 심지어 동대도 왔어요. 그러면은 이 동대를 갈래, 홍대를 갈래라고 하는 다군의 측면에서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다군의 동대에 좀 인기학과를 갈 수 있는 확률들도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홍대에 대한 선호도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홍대는 입결은 작년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군에서는 전략적으로 홍대를 조금 주의 깊게 보면 더군다나 순수 표준 점수 반영이고 그리고 홍대는요 특별히 어느 영역에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좀 골고루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표준 점수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탐구 표준 점수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홍대를 중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승세입니다. 국승세는요, 국민대 가군 자유전공 300명이 엄청 커 보여요. 가군의 국민대 자유전공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건 역시 뭐냐면은 건대 하이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유혹을 할 수 있죠. 국민대 오면은 다양한 학과를 갈 수가 있다. 그리고 300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원 전에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쵸? 충분히 안심되고 충분히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대 자유전공의 300명의 떡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기대 사탐 가산점 7%는요. 예,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예. 근데 다만 서울과기대 인문은 인문 쪽에 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고 선호되는 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과기대 인문은 이과 학생들이 넘어오기보다는 아마 자연계 학생, 인문 학생들 위주로 채워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숭실대는요, 환산점 체계가요, 최고 표준 점수 반영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환산점 체계가 달라요. 즉, 분모로 내 표준 점수를 그 해당하는 과목의 최고 표준 점수를 나누게 되는데, 작년보다 최고 표준 점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표준 점수 1점에 해당하는 영향력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표준점수 360대 학생들이 숭실대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에게 가장 워너비 학교 중 하나가 숭실대거든요.
그러면은 숭실대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예측된 것보다는 입결이 좀 센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지원할 때는 그 부분 조심해서 지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종대는 모집 인원이 자전이나 계열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아주 일부 학과들은 모집 인원이 작아요. 모집 인원이 작은 모집 단위는 어떤 입결이 나타날까? 그리고 이 학과들은 언제 지원하는 게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집 인원이 작은 건요, 빨리 지원할수록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른바 공포? 무서움을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한 명, 두 명인 학과는 누가 써도 무서워요. 그쵸? 일단 사람 많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합격을 생각을 할 때는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숭실대, 세종대, 나군의 그 모집 단위는 이른바 불나방들이 올 수밖에 없다. 안정 잡고 오려는 학생들보다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붙어보겠다라고 던져지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종대 모집 단위에 지원, 작은 모집 인원이 작은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광명상가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광운대는 가장 큰 거는요, 다군의 자유전공 266명이라기 떡하니 버티고 있다. 역시 국민대 가군 300명처럼 꽤 무섭죠? 자, 명지 상명대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서울에서 거의 몇 개 안 되는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이에요. 그리고 반영 지표 또한 표준 점수가 아니라 뭐에 100분이에요. 100분위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이제 슬슬 명지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 1등급, 2등급보다는 한 3등급 중심으로 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100분위로 구별하겠다는 뜻이죠. 영어가 4등급이면 상명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대학들은 3등급, 4등급의 점수 차이가 크지만은 상명대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동일 간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4등급인 좀 덜 불리하다. 그래서 영어가 4등급 받는 경우라면은 상명대로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우수한 영역 순서로 국어 수학이 35, 25 반영해요. 잘 본 것이 확실해야 되죠. 자, 우수한 영역 반영할 때는 무조건 잘 본 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구간부터 대학 반영 방법이 지금까지 대학과 달라요. 예전까지는요, 국수영탐 무조건 두 개를 다 반영했고, 반영 비율 안에서만 차이를 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탐구를 버려지는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탐구를 두 개를 보는 게 아니라 탐구를 하나를 봐요. 우수한 거 순서대로 뭐 35, 25로 비율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반영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대학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표준 점수 355점 정도 이상은 되어야 지원 가능권이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5 정시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권 대학 정시 예측을 어떻게 될까요? 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탐구 점수가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영어가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영어 연대 같은 경우는 영어 2등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에 따라서 동일 성적 기준 지원 대학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표 꼭 확인하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변표는 급 간의 간격이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같이 드렸죠. 대학별 간격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담력. 올해 수능은 담력, 정시는 담력 싸움일 수 있습니다. 담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담력으로 결과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부터 시작하는 상위권 다학원의 배치 영향력은 아마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어떤 피해라고 될까요? 영향은 홍대가 받을 것 같아요. 홍대 아래쪽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번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홍대 아래에서부터 뭐 숭실대나 국민대나 뭐 광원대는 예전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지만 홍대가 타격을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서울대 서류하고 고대 교과는 작년 입결과는 좀 다르게 보여지겠죠? 왜냐? 일단 고대 교과는 작년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울대 서류는 서류의 점점 평가가 슬슬 서울대가 평가 방식들을 좀 다양하게 좀 영향력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때까지 경향하고는 항상 다를 수 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위권은요, 역시 동점자가 여전히 많죠. 그래서 대학마다 틈이 더 적어요. 작년 입결로도 어느 정도 지원 가능성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중위권 같은 경우는 주로 표준 점수 기준, 등급 기준으로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이 정도 학생 점수대는요, 난이도와 상관없이 표준 점수가 일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홍대 국민대 과기대가 순수 표준 점수고요. 영어 최소 3등급 이상 되어야 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하위권은요, 성적 분포에 따라 지원하는 대학이 달라져요. 직업국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이 고루고루 이제 잘 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제 그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꼭 그렇지 않아요. 잘한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대학은요, 영어 등급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영어 등급이 밑바탕이 돼야 지원 카드가 많아진다. 하다못해 영어 2등급은 받아야 된다. 배치표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잘한 영역 100분위가 높아야 됩니다. 일부 대학의 한국사가 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뭐 신한대, 대신대, 상륙대가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그 외 대학들은 한국사 반영하는 대학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하위권 대학은 어쨌든 간에 뭐 대구 지역이 있든 마찬가지고 수도권, 비수도권, 뭐 수도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학들은 어느 것이 더 많이 반영을 많이 하느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다양한 정시 예측 프로그램이 있어요. 센진학도 있고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도 있어요. 올해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쓸 때는 특히 서울권, 수도권 쓸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백분위를 가지고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올해 매칭을 시키는데 올해는 판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전도 없고요. 작년에는 자전도 없었잖아요. 올해 자전이 생겼고 군 이동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최상위학과, 대학, 중상위 대학, 요 대학들은 대기업 프로그램을 쓸 때는 작년에 있는 내가 비교할 만한 그런 입결이 없다. 그렇게 해서 나온 판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지원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될 게, 모의지원 한 대로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막판에 바꾸기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모의지원 역시 실시간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시간까지는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성향은 파악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에 학생들이 변심하는 것들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데이터는 100% 신뢰는 하지 않아야 되고 일정 부분 좀 선생님들 상담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때요? 무슨 말이 생각나시나요? 예, 합부는 점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학들마다 점수가 굉장히 촘촘하고요. 그래서 안정 혹은 상향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탐구가산점 꼭 파악해야 됩니다. 탐구가산점이 파악해서 내가 실제로 탐구가산점으로 인한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요. 세 번째는 낮추려면 확실하게 낮추고 도전하려면 과감하게 도전하자. 보통 낮추려고 할 때 좀 대학이 원하지 않는 대학이 나와서 아무래도 좀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도전한다 하더라도 또 반대로 너무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확실하게 하자. 이건 내가 겸손을 할 거냐? 겸손할 거면 빠르게 겸손해야 되는 거고요. 도전할 거면 빠르게 결정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올해 정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봤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좀 두서없이 했는데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정시만큼 예측 불가능한 전형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시 전형 되게 점수로만 가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정말 정시 지원 역시 만만치 않은 지원입니다. 아무쪼록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잘 상담을 해서 최적의 전략을 세워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